BTS가 6천억 원의 수익을 올려서 관광산업이나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6조 원에 달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19 얘기뿐인데요. 하지만 지금 큰 흐름으로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IP, 즉 지적재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IP 지적재산 컨트롤타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상조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일 중요한 게 IP, 지식재산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식재산이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네. 핵심 엔진이고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를 위원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011년도에 생겨서 1기, 2기에서 제가 이제 5기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의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입니다. 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의 13개 부처가 지재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3개 부처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그리고 지식재산 전문가 21분이 이제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역시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했듯이 코로나19 시대가 지금 돼 있어요. 뭐 일시적일지 뭐 계속 갈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지적재산이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사실 지적재산의 어떻게 보면은 혁명적인 그 변화의 이제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전쟁과 싸우기 위해서 백신 개발하고 네. 치료약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하려면 지적재산이 뒷받침해줘서 인센티브가 되어야 더 좋은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습니다. 이 비대면 활동은 거기에 기술 혁신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면 활동의 증가에는 저희가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이 또 뒷받침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지금 5기의 가장 큰 현안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5기의 현안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 이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오에 관한 지식재산 이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인한 저작권 이슈 굉장히 많은 이슈를 이제 저희가 현안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제 특히 13개 부처의 업무를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이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제도약시키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 제도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엔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이제 지난 5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국민들께 여쭤보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저도 놀랐고 한편으로 이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 백악관 내에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을 두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지식재산권을 챙깁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을 보면 아베 총리가 지식재산 전략본부의 본부장을 맡아서 총리가 직접 지식재산 전략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저희는 이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현재 대통령 소속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할하에 있고, 그래서 위상이 좀 낮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위상을 좀 더 높여서 더 역할을 많이 하고, 지식재산이 진정으로 선진국으로 가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네. 국민들께서 이제 인식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특허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이제 특허 출원 국가 순위로 제가 IP5라는 얘기 들었는데, 이 얘기가 지식재산 선진 5개국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 그 얘기인데, 그만큼 네. 양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이 풍부하다는 얘기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과연 질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그건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결국 이제 IP 지식재산은 저희가 5대 강국이다. 그래서 출원 건수에 있어서 세계에서 5위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대단하죠. 삼성, LG 그리고 개인 발명까지 포함해서 네. 세계 5위의 출원 건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장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이 좋으냐 하는 점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재산 특허권을 등록을 해도 그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기술 혁신, 기술 개발, 연구 개발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연구 개발이 잘 돼야 우수한 특허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특허 건수를 높이는 데만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거슬러 올라가서 그 원인이 되는 연구 개발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선진국이 하지 않는 또는 선진국이 못했던 기술 혁신을 찾아서, 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 기술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연구 개발을 할 때부터 외국의 특허 기술을 조사해서 그 특허 조사 결과를 연구 개발의 기획, 과제 선정, 그리고 연구 수행 전 주기에 걸쳐서 지식재산권을 조사하고 반영하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저희가 위원회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질을 높이는데 또 한 가지의 그 변수가 있다면, 그 특허를 심사해서 좋은 특허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특허권은 그 등록을 할 때 이제 명세서라고 하는 것에 특허 청구항을 기재하는데, 그 특허 청구항이 이 권리 범위를 정합니다. 네. 말하자면 내 특허권의 권리가 이것이다라는 것은 청구항이라고 하는 문자로 된 청구항에 의해서 이제 권리 범위가 정해집니다. 청구 항목. 그렇습니다. 네. 청구 항목. 네. 그래서 청구항을 잘 작성해야 되는 게 이제 첫째 관건이고, 그러려면 이제 그 특허 청구를 하는, 출원을 하는 변리사 변호사님이 이걸 잘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토지대장에 내 땅이 이만큼이야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그 자기 땅을 남의 땅에 걸쳐서 선을 그어놓으면 이 권리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땅으로 차지할 땅을 좁게 그려놓으면 바보죠. 낮은 품질의 특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변리사님이 그래서 청구항을 작성할 때 내가 발명한 기술 혁신에 딱 맞는 권리를 청구해야 좋은 이제 특허가 나오는 거죠. 둘째로는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심사할 때 이게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사전에 출원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건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가지고 청구항을 이제 다시 수정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사관이 사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의 품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심사관도 전문화하고 심사관도 더 늘려서 심사의 품질도 좀 높여야 되겠다는 게 이제 네. 저희 생각. 특허의 질을 제가 아까 질적인 부분을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이 부분을 높이는, 그러니까 부가가치 높이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숙제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특허가 이제 품질이 높아지면 네. 그걸 이제 라이선스를 주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예. 품질도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부터 그 출원까지 과정상 현재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위 K 드라마, K 팝, 우리 신한류 시대를 지금 활기차게 열고 있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코로나19 타격을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이 당연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적 재산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장 보호가 되고 중요하고 있나요? 예.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그런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네. 그 컨텐츠 수출이 지난해 100억 불을 넘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100억 불을 넘었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저희가 경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조업으로. 콘텐츠, K 드라마, 네. K 팝 등 콘텐츠 수출만 100억 불이 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네. 예. 예.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예를 들면 BTS가 6천억 원의 수익을 올려서 K 팝이 정말 굉장히 많은 지난해 기여를-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기여를 하고 있고요. BTS의 수익은 6천억 원이지만 관광 산업이나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6조 원에 달하는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이렇게 무형의 효과까지 네. 감안하면 그러시다는 평가를 거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콘텐츠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한류 콘텐츠가 수출이 되면 해외에서 그것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사법기관 경찰과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이 이제 공조하는 그런 사법공조 경찰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동남아시아도 그렇습니다만 그 저작권이 저작권이 뭔지 몰라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와이포와 그러니까 유엔 산하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와 그게 협력을 와이포죠. 해서 네. 와이포입니다. 협력을 해서 그러한 개도국의 이 지식재산권 인식을 제고하는 높이는 그런 이제 교육 사업에도 저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신한류 이 컨텐츠 쪽은 코로나19 때문에 좀 타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코로나19 국면에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K 방역 진단기를 비롯한 바이오 제약 바이오 분야 그리고 또 하나 그 소위 비대면 아이템들, 비대면 분야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 지적 재산으로, 지식 재산으로 다 보호가 돼야 될 분야들이죠.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K 방역 하면 의료진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K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백신 개발과 치료약의 개발이고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 스루 검진도 세계 최초로 했고 그래서 그러한 검진 방법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검진 방법부터 치료약, 백신 모든 것이 이 지식재산의 보호 대상이고 특히 네.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특허권이 굉장히 중요한 인센티브로서 특허권을 보호해주면 보다 우수한, 보다 효율적인 그런 이제 치료약과 백신이 더 빨리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원격 강의, 원격 의료,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이런 그 비대면 활동은 모두 그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상 많은 기술 혁신이 수반되고 기술 혁신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이제 비대면 활동을 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활동의 증가는 결국 이 인터넷에 관한 기술 혁신,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비대면 활동의 촉진 그리고 그를 위한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의 보호 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게임 산업이 더 성장하고
소위 그 비대면 산업의 대표 주자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중요 지적 재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게임도 음악이나 드라마처럼 아주 중요한 지식재산, 저작권, 특히 저작권의 이제 보호 대상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K-팝, K-드라마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출을 놓고 보면 K-팝, K-드라마는 5%대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게임은 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콘텐츠의 3분의 2가 게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의 측면에서 보면 이 게임이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네. 이제 국민들께서는 K-팝이 한류라고 생각하고 K-드라마만이 한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게임도 K-게임, K 한류를 일으키는 중요한 효자이고 금액면에 있어서도 뭐 압도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이 저작물인 것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고 그 게임이 동영상이기도 하고 또 그 게임에 나오는 음악, 미술,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 네. 모든 것이 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그 위메이드가 중국과의 저작권 그 중재에서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중국에서 우리 게임을 많이 복제해서 판매할 경우에 그 유일한 도구가 공격 수단이 바로 저작권인 것이죠. 그래서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네. 이제 게임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장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시각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많기 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중독이라고 하는 피해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게임 그리고 대다수의 게임 이용자 청소년들은 굉장히 게임을 잘 활용하고 있고 그 게임이 중요한 그 우리 효자 품목이기 때문에 네. 그 게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서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그 미국과 중국 소위 G2 국가 간의 마찰, 무역 마찰이 지금 거세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핵심 중에 하나도 그 지재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재권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고 그 미중 무역 마찰의 원인도 중국이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기술 강국으로 가는 그 이제 채널이 통로가 바로 지식재산이기 때문에 네.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라 하고서 계속 미국이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4월 달이 와이포가 만든 세계 지식재산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트럼프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 트럼프 선언의 핵심은 이 지식재산이 미국이 선진국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열쇠다. 그런 점을 분명히 했고 미국의 고용의 3분의 1을 이 지식재산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 점을 천명을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무역에 있어서 지식재산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 멕시코와는 새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있었던 나프타를 폐기하고 캐나다, 멕시코, US 이제 무역 협정을 새로 체결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지식재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지식재산이 필요하다. 이 점을 천명한 그 트럼프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지식재산이 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 가장 그 세계
속에서 지금 화제가 되는 인물인데 트럼프 선언이 지식재산과 관련해서 나왔다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식재산위원회 역할과 목표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 지식재산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재산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만 요 지식재산위원회가 위상이 현재 조금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대통령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된다 하는 점을 이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께서 공동위원장이신데 정세균 총리께서 사실은 이제 산업자원부 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바쁘셔가지고 지재권 업무에 많은 관심을 지금 현재 배불지 못하고 계십니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지식재산에 이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법령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 법령은 국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회가 사실은 이제 여당이 야당으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식재산만큼은 사실은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것은 국가안보처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재산에 있어서는 야당 여당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법령 제정 개정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식재산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또 중간 점검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IP5 선진국인데 이게 양적인 측면에서 얘기고요. 말씀 들으셨듯이 질적으로도 실질적으로 5대 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좀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슈 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제 경제 리더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